자, 파트 1의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얼마나 UX가 쉬운 건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왜 이제 뭔가 좌충우돌 하고 있는지도 알아봤으면,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제 좋은 기업들의 사례들을 먼저 찾아보는 그런 상황, 이제 시간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네이버의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번 어떤 UX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해, 어떤 것들을 겨냥하고 전략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나머지 것들이야 뭐 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나 넘겨 본다라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네이버의 생각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무서운 거는 전공 무관이에요. 이제 디자이너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술 전공이라서, 디자인 전공이라서 표현력을 가지고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UX를 더 중요시하는 회사일수록 표현력보다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에 있어서 손쉬운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는 툴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엔간한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배우지 않더라도 금방 퀄리티를 높여서 끌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르치기가 힘든, 생각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한 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죠. UX는 사용자의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UX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가능성으로 출발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확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한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기술과 트렌드는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정해졌던 정답은 끝까지 정답이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밝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분, 본인의 생각을 사용자 입장에서 쉬운 화면과 사용 플로우로 표현할 수 있는 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밝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분은 단순히 스타일 비주얼 트렌드에 밝은 사람만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건 그림이 예쁠 뿐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혈압 환자에 대한 뭔가 서비스를, 고혈압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혈압을 측정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워치들까지는 보편적으로 들어온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특정화된 기기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일 측정은 아니고 실제 이 압박 측정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 기록을 같이 해야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워치 하나로 이제 혈압이 어느 정도는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를 아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최근에 떠오르는 시장이 헬스케어 시장이죠.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는 헬스케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직원들에게 과제를 주었어요.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뭔가 케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이디어 들고 와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발빠른 연구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계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들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에는 실내에서 GPS를 추적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본인의 생각을 사용자 입장에서 쉬운 화면과 사용 플로우로 표현할 수 있는 분.
이거는 단순히 기획서, 도큐멘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을 뜻할까요? 라고 하면은 물론 아니겠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본인의 생각을 사용자 입장에서 쉬운 화면과 사용 플로우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곧 어떤 의미냐면 주관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친구를 원한다는 뜻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회의실에 들어가면 항상 좀 힘든 게 뭐냐면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좀 한숨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주관과 주관의 충돌이에요. 이때부턴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싸울 수밖에는 없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싸움이 되는 거고 회의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장님, 저는 이러저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한번 진행이 돼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게 틀렸다고 할지언정 저는 그게 야, 이거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걸 한번 더 연구해 봐. 아니면 이거는 어떨까? 라고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생기고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UX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남이 볼 때 단순히 주관으로 비춰지는 뭔가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떠드는 사람이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코어하고 싶은 친구들은 누구냐?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시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는 무얼 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여야만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채용의 기회들이 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네이버 같은 기업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포스트 네이버가 되고 싶어하는 다른 기업들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든 더 똑같은 아니면 더 같은 성향의 인재들을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어떤 기업에서는 우린 괜찮아. 그냥 뭐 자기 주장만 잘하고 그냥 손만 빠른 친구만 있으면 돼. 라는 회사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일까요? 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UX 포포를 만들면서 접근하면서 평가관에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 이런 관점들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장부터 우리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들을 함께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용기를 내서 다음 단계로 우리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고생했어요.